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웅이님이 오늘 한국 춥나요? 대만도 올겨울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 들으며 파이팅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대만이 추우면 얼마나 춥다고. 따뜻하겠죠 거기는. 그죠? 많이 춥다고 보내주셨는데요. 평소보다 더 춥다는 말씀이시겠죠? 영상 5도 갖고 좀 춥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영상 5도래요 대만? 아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웅이님 몇 도인지 네, 팩트 체크해 주시고요. 9347님 오늘도 시선 집중을 책임감 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 끼고 집중하고. 구독은 하고 계시는 거죠? 9347님 일단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네. 책임감 있게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독 버튼은 당연히 누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선희님 오늘도 두 분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다른 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마음을 나눠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새해 설레는 만남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장현성 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서관에서 신임교육청 사서직 수습을 시작합니다. 발령까지는 멀었지만 벌써 긴장이 됩니다. 아, 취직을 하셨구나 그래도. 그죠? 심지어 이거는 공무원으로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야, 사서직이시라고요? 네. 책 속에서 사시는 거네. 아,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예. 책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부럽습니다. 왜 아무 말 없어요? 아, 이 시간에 웅이님이 영상 8도지만 평년은 15도입니다. 너무 추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맞췄잖아. 참고로 대만이랑 홍콩은 난방이 없답니다. 난방이? 네. 그렇지, 난방을 할 이유가 없지. 거기는. 그러니까. 근데 8도면 춥죠. 아, 춥다는데 왜 그러세요? 왠지 자꾸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위로를 주세요. 아, 네. 정말 제 입이. 한 겹 더 껴입으세요. 삐딱 하시기는. 네. AS 타임 가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급과 국가안보실 비서관급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예정돼 있던 오찬 일정도 취소하고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경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원칙도 깨고 이례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경 발언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면 격추도하라는 첫날 지시를 전했고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좀 뜨악한 게 있어서 요거만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뜨악한 겁니까? 필요하다면 격추도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바로 요 대목. 이게 제 입장에서는 뜨악한데요. 왜요? 두 가지 점에서 뜨악한데, 첫째,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라면 화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무인기가 드라이브 나온 겁니까 지금? 남쪽으로?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 필요하다 안 하다를 지금 잴 이유가 있는 사안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럼 퇴거하라. 교신을 통해서 일단 경고를 한다 치는데 무인기에 무슨 뭐 교신하고 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고해봤자 못 알아듣겠죠. 네. 뭐 경고 사격은 했다고 하던데 무인기를 향해서 경고 사격한다는 이야기도 참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라라고 하는 이 지시가 온당한 지시냐가 일단 그게 좀 뜨악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군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민가가 있어서 격추할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브리핑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그 말을 조합을 하면 군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겁니까? 네?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라고 했는데 민가가 있어서 격추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군은 어떻게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여권 안에서의 메시지가 지금 통일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지금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뭔가가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 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환 님이 차가운 머리로 대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대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잠시 후 전문가와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27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이 101명, 반대가 161명, 기권 9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5번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게 검찰이 밝힌 내용인데 그래서 체포 동의안 처리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네, 뭐 예상이 됐던 결과 아니냐 이런 보도도 많이 있긴 하던데 체크 포인트 어떤 거죠? 뭐 방탄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촌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숫자가 역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숫자. 반대표를 던진 숫자. 자, 정의당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소속 의원 전원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161표에 정의당 표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 전원 169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61표, 반대표 161표의 거의 대부분은 민주당 표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뭐 무소속 의원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성향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숫자가 참 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묘하죠? 지금까지 언론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을 놓고 친명 대 비명으로 양분된 것처럼 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이 프레임으로 전망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다는 건 민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입장 통일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몇 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비명의 조직화를 운운할 정도로 세를 형성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 점을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로까지 그대로 녹아들 거냐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접근 태도의 경우 뭐 친명 비명이라는 그 구도와는 달리 뭐 개인적 친소 관계나 동정심 등이 작용할 여지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점을 감안하고 놓고 보더라도 그걸 능가하는 대표라는 직함이 갖는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보다 더 가볍게 찬성에 기울어지는 의원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국 내부 상태가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우를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떤 문제에 집중시키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헌데 그러면 그 고리가 뭐냐? 이게 지금 딱 와닿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체리님이 민주당 노동 민생 법안에도 그런 단결과 결계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정치력도 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민생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좀 새해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한편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범죄사실 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일부 잠깐 들어보시죠.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라면서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노웅래 의원이 어제 본인을 변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게 있다면 왜 그걸 조사 과정에서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대목 혹시 보셨습니까? 그 장면?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끌고 와서 한번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 조사 과정에서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소를 한다면 공소 유지에서 유죄를 끌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략이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패를 다 까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까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왜 그러면 그걸 조사 과정에서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어떤 그 물음은 그거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동훈 장관의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바로 요 발언 내용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정에 가서 히든카드로 남겨뒀다면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 만천하에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명분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의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 이게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만 더 이제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여론전에서 좀 더 확실한 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공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금님께 캔디님은 수사도 필요해 보이지만 무조건 구속부터 하고 보려는 검찰의 태도에 제동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반면에 구름평강님은 그래도 이번 체포동의안은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예행 연습이다라는 여당의 반응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증폭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잠시 후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연구위원이 특별 사면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입장문을 어제 내놨습니다.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인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네, 표현이 좀 세네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 이런 검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표현에 어떤 감정이 녹아 있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치고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런 입장 발표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성윤 연구위원은 지난 16일에 채널A 수사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소리쳤다면서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이때도 입장문을 정리해서 언론에 보낸 것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건 모두 작심을 하고 쏟아낸 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서 과거 내부자로서 폭로와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서론.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인데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의 이성윤 연구위원과 똑같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입장문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닮은 꼴이죠.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한동훈 현 장관은 그때 주로 자기 문제, 즉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판결 등에 대한 입장문이었는데
이성윤 연구위원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면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본인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 점이 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크게 작심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차기 총선은 지금 거의 1년 반 가깝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총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빠르긴 합니다만, 네.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 개혁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옳건 그르건 이 진영에서 보건 저 진영에서 보건 지금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게 정치적 논쟁이고 공방입니다. 도대체 뭘 이뤘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그 예산안 통과된 후에 노인 등 그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 지하철 손실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갈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가 내년 4월 말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봄에요? 4월 말에. 오호. 지금 카드 기준으로 하면은 지하철 요금이 1,250원,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인데 각각 300원씩 올리면 1,550원, 1,5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역시 똑같은데요. 정부가 내년에 노약자 무임 그 승차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는 그 적자를 버틸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댄 건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1분기가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줄줄이 다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공공요금도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을 시작한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버텨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추가로 그에 맞는 대책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점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기요금하고 지하철 요금이 어떤 건 서민 그 비용이고 어떤 건 부자 비용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지하철 요금 보전하기 위해서 뭐 추경 편성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효신님이 와 이제 걸어다녀야 하나 했더니 빌빌님이 전 이미 걸어다닙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